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한 달 딱 2번, 2주에 한 번 격주로 출연을 하시죠. 그런데 그 격주마다 나오실 때마다의 공략주를 가지고 오시는데 어쩜 이렇게 승률 높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게다가 함께 하시는 이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얼만큼의 좋은 단기 공략주를 드리고 있는지 저희가 거기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서요. 지금 들어가도 재매수를 했을 시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재매수의 타점 공략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쪽집기 이슈 시간이고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 내에서 지금 꼭 사야 되는 종목, 저희가 매수매도 손절까지 확실하게 적어서요.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종목 자료집은 온전히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자료집이니까요. 방송 끝남과 동시에 무조건 삭제할 예정입니다. 즉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온전히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쪽지시험 종목 시간이고요. 자, 시장이 어렵죠. 올라갈 듯 하면 계속적으로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시장입니다. 정치 테마주의 수급이 오늘은 또 온전히 보안주 쪽으로 쏠리면서 내가 이거 박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의 컬러감에 맞게 딱딱 돈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켜는 분 오늘 모셨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어떤 종목 선물을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월을 준비해야 되는 세린메이라고 하죠. 괜히 찝찝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분과 함께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요.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무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온전히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이시고요. 게다가 이분을 일컫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먹고 또 먹고 알짜배기 효자 종목, 한 번 수익 난 것도 눌리겠죠? 그럼 눌린 목에 접근했을 때 또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똘똘하고 힘이 강력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별 전략자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분이 얘기했다 하면 두 자릿수의 급등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대표님 만나서요.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기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 미국의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우호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협상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의 출회를 좀 계속적으로 촉발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해주는 저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발 리포트로 인해서 SK하이닉스의 하락 나왔죠. 시총 40위권에 있는 SK텔레콤의 급락 등으로 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오늘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코스닥입니다. 워낙에 제약바이오 사이즈가 큰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하방 압력이 셌다 보니까 오늘 1%가 넘는 그런 하락권 나왔고요. 오늘 로봇주들도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가 보시면요. 코스피 그래도 오늘 빨간불로 마감을 했네요. 플러스 0.10% 상승한 2,548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1% 하락하면서 오늘 이 저점, 장중에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네요. 720선 이탈하면서 719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일단 수급 보시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기관이 어느 정도 지수 하락을 방어를 해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만 사자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 쌍끌이 매도세가 오늘 출회가 되면서 오늘은 코스피가 그나마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해줬던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코스닥이 더 좋았죠. 정치 테마주가 잘 갔거든요. 또 오늘은 정치 테마주까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나 재미가 없었고 심심했었고 올라갔더라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쑤시개 모양의 오늘 차트가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난이도가 높죠.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들어가도 기꺼이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 기회 오늘 제공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병구 대표님과 함께 해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2주 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요새 시장이 진짜 어지럽네요. 올랐다가 왜 떨어뜨리냐고요. 떨어뜨릴 거면 오르지나 말지. 요즘에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개별주 많이 하잖아요, 매매. 네.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또 이제 2주 만에 나와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볼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뵙는데요. 정치주들이 한참 올라갈 때 좀 시장이 재밌었는데 그 정치주들이 지금 한풀 꺾이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앵커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확실한 해법도 좀 제시하려고 열심히 좀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 대표님이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는 거는 많이 없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 이게 가겠구나.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힘을 응축하고 있구나. 이 종목이 이제는 움직일 타이밍이 왔구나.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아시는 게 우리 최병건 대표님의 대표적인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력보다 빠르다는 거죠. 자, 일단 수익률표 보시면 하나시스템 55%입니다. 실적 나왔죠. 상당히 좋은 실적 나왔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52. 이거 굉장히 생소한 종목인데 이 종목 생각보다 더 갔다라는 얘기하시면서 화려합니다. 52.9%의 빨간불, 딥노이드 31%, 포스코 DX도 23%, 블랙야크 INC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4%가 넘는 상승 빨간불 보여줬습니다. 오늘 내수주가 선전해줬죠. 18.9%. 자, 콜마홀딩스 17%, KCS 17%, TCC 스틸도 16.8%, SK 이터닉스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셨고요. 23%입니다. 이거 먹고 또 먹고 몇 번을 얘기해도 들어갈 때마다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이 나오고 있네요. 정말 대단한 부분이고요. HMM까지. 자, 보시다시피 종목들이 이게 가나? 이게 진짜로 갈까 하는 종목 몇 개 없어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때 들어가서 50% 적어도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측을 굉장히 잘하고요. 대응까지 잘하다 보니까 확실한 매도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방송 나올 때마다 종목을 남발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50분까지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식 공부방을 문을 열어드리고 있어요. 방송 시간이 41분 남았는데 이 하단에 QR스캔 입장하시잖아요. 단기 공략주까지 요즘에는 제공해드리고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내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까지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2주 만에 돌아온 기회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5월에 꼭 나는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병문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SK 이터닉스는 대체 몇 번을 먹고 또 먹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렇죠. 보시면 이 수익률표 보시면 우리 대표님의 진짜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이게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 방송을 좀 오래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쭉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수익 났으면 일단 또 빠지고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또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알짜배기 효자 종목을 어쩜 이렇게 잘 발굴을 하고 들어갔다 하면 두 자릿수의 빨간불 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도 그러한 선물과 그러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또 단기 공략주까지 제시해 주시던데 제가 눈 빠지게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 주식 공부방을요. 요즘에는 그래도 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SK 이터닉스 말씀하셨는데 이 SK 이터닉스는 지난 상장 초기에도 제가 몇 번을 거래했다가 항상 재미를 봤던 종목이고, 이번에도 또 결국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또 저점 매수를 해서 상당히 큰 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 어쩌다 하지만은 사실 아직까지요, 코스닥 시장이 오를 때 전체 주도 업종이 올라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올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부 정치적인 테마 관련주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게 소수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상승을 하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자들께서는 그런 종목들은 아직 잘 모르고 계셔요. 그 대신에 이제 막 지금 급등을 하고 아니면 누구 정치인 관련주다 아니면 정책 관련주다 해서 막 50%, 100%씩 올라버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 단기 수익 한 5%, 10% 먹기 위해서 그 위험한 데서 무리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 나와버리면 금방 급락 나와버리고 수익은 조금 먹고 손실은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매매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건에서는 그런 종목들 말고 지금 시장이 좀 나쁘더라도 매수할 만한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실 방산 쪽도 굉장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제가 소개 안 드린 그런 종목들도 많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많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괜히 정치 테마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그런 종목이 상한가 잘 가지만 하한가도 잘 나와요. 그만큼의 리스크를 내가 감안하고 야수의 심장을 가져가지고 나는 이거를 수익을 보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실매매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함이지, 그러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대요. 그런 종목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초 체력도 탄탄해야 되고요. 실적도 받쳐줘야 되고요. 주가 자체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알짜배기 효자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대표님이 그러한 종목 찾아드리는 데는 1등 공신입니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몇 번이고 재미를 봤던 SK 이터닉스도 지난 방송에서 또 얘기해서 또 수익이 나왔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4번이 넘어요. 이런 효자 종목을 오늘 이 시간에도 알아가실 수 있고요. 전문가들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으로 저희가 증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서 주식 공부방은 저희가 50분까지 열어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또 치고 올라갈 만한 재미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략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만 칼같이 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열어드릴 거고요. 방송 시간 37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 1교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와 교훈인데요. 오늘은 어디 업종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우리가 항상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 주요 업종 중에 하나인 로봇을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요즘은 좀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미래 성장성만큼은 무궁무진한 메타버스 쪽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또 특징주들이나 히든 좀 탑픽하는 종목들 이런 거 좀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로봇과 메타버스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보신 게 또 우리 최병군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 가지 종목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또 얘기했던 공략주죠. SK 이터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그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태조 이방원 기억하세요? 기억이 네. 나요. 근데 다시 태조 이방원에 지난주부터 수급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제 ESS 쪽 우리가 또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귀신같이 또 23%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 그리고 그 예. 자리를 잘 알아야 되고 그 파는 것도 잘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목의 그렇죠. 실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투자 가치를 보시고 이건 또 들어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그 ESS라는 쪽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가 될 만한 종목군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ESS가 한참 주가가 오를 때가 그 작년하고 재작년쯤 그때쯤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SK 이터닉스가 단기간에 급등해서 있었던 게 전력 부족 때문이었거든요. 전력망이 막 확충되고 반도체 쪽에 막 그 수요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늘어난다고 하니까 전력 부족이 얘기가 나오고 전력 부족이 나오니까 그 발전소나 뭐 이런 걸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바로 안 되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우선 부족한 전력을 ESS 쪽에서 따오면 어떠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들이 올랐던 거고 그래서 뭐 반도체 쪽 얘기가 나오면서 전력 관련주 얘기 나오면은 ESS가 꼭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갖다 붙일 수 있고 또 ESS가 원래는 사실 풍력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 쪽에 관련된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풍력 쪽에 ESS는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업종입니다. 근데 얘가 또 사실 주가가 이제 그동안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도 좋고 또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뭔가 좀 매수가 탁 들어오면은 쉽게 탁 튀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락을 계속하는 상태 같으면은 무조건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오를 줄 알고 그걸 무조건 사겠습니까? 하지만은 2월 달부터 살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좀 있으면 터지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저점 매수를 살살 하는 상황이었고 마침 이번에 상승한 거는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좀 얘기가 나오면서 풍력 쪽도 좀 개발해보자. 그리고 좀 산업을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또 태양광도 요즘 또 계속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ESS 수요가 늘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쉽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께서 항상 간과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업종을 많이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연계를 시키지만은 그거를 앞서서 사실 주식을 선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주가가 이게 위치가 낮은가 높은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현재 주가 자체가 과거에 한 6개월 이내에 크게 올랐던가 아니면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계속 내렸던가 이걸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원래 장사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고 장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오는 종목을 갖다가 이거 더 좋아질 거야 하고 막 언론에서 막 띄우면은 그게 마치 지금 한 뭐 50% 100% 올랐는데 거기서 또 100%를 더 오를 것처럼 착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고점에서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업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많이 내렸는지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서 매수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대응이 편리하고 실제로 신기하게도 주가가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을 지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장기간
하락하거나 횡보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가 쉬운 상태였고 저는 그것을 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SK 이터닉스 같이 아무리 우리가 저점 부근에 있다고 언제 올라갈 줄 알고 매수의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데 무작정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특징이 있고 수급이 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끼가 있는 종목들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최병건 대표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러한 종목 선별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SK 이터닉스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23% 수익이 날 것이다. 이건 신도 몰라요. 항상 어렵지만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자리 자체를 선점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표님은 추격 매수를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딱 노릴 수 있는 약간은 좀 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끼 있는 종목 발굴하시는 데는 도 같으신 분이니까요.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얘기하는 종목 오늘도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고요. 게다가 방송 시간이 30분도 안 남았는데요. 하단에 QR스캔 입장하시면 단기 공략주까지 저희가 요새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언제 줄지는 들어와 보셔야 아는 겁니다. 내일 당장 나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갈만한 종목만 확실한 종목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사실은 변함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요. 50분 되면 칼같이 문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30분. 하단의 QR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제가 2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 텐데 일단 하나 시스템 네. 한번 볼까요? 예. 하나 시스템은 이제 기가 막힙니다. 이게 판 게 아쉽겠어요, 대표님. 이게 55%의 빨간불인데 오늘도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5%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 종목은 대단한 것 같아요. 조선 붙어 있죠, 방산 붙어 있죠, 뭐 우주에 붙어 있죠, 뭐 UAM 관련돼 있죠, 실적까지 좋아요. 안 갈 이유가 없는데 다만 그때도 제가 주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거 추천했을 때도 제가 약간 그러한 좀 걱정 어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완전 다르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가는 놈이 확실히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또 들 수밖에 없어요. 방산 조선 보면 그렇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고 그리고 그 당시에 투자의 가치는 또 어디서 보셨을까요? 사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방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고 그것도 잘 나가는 하나 그룹에 소속된 기업이다 보니까 방산주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대표적인 방산주에 너무 많이 매수가 몰렸었습니다. 사실 뭐 그 종목들은 지금도 상승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올라서 사실 더 올라갈까 이런 고민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할 때만 해도 사실 25,000원권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막 각광을 받고 막 투자가 몰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나 가치를 제가 먼저 알아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던 거고 그게 이제 화답이라도 하듯이 2월 들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사실 야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대하고 저도 굉장히 주식시장 오래 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 맨날 27년 소개해 주셨는데 고맙게도 저도 굉장히 오래 시장을 대하다 보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장기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업종들이 하나씩 항상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업종들이나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뭔가 그 종목이 하고 있는 사업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예전에 초기에 막 붐이 불고 할 때는 성장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게 빨리빨리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맞춰서 주가도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주가가 지금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오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상승이 잠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80만 원대를 넘는데
사실은 이 종목이 10만 원 이하에서부터도 계속 추천이 나오던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다. 그것이 전쟁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듣던 거고, 상승이 단기간에 80만 원을 간 게 아니라 오랫동안에 걸쳐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정을 좀 거치긴 하겠지만은 당분간 좀 더 강세를 띌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과 조금 상반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성장 업종에 대해서는 너무 고점을 섣불리 단정 짓지 않고 또 나중에 더 오를 겨를 대비해서 조정시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동물적인 감각 자체가 살아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단정 짓지 말자. 여기에 관련해서의 장중의 투자의 판단은 들어와 보셔야 좀 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블랙약 INC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장이 GDP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 자체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대표님 유통이라든지 건설 같은 내수주가 하락장에서 선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블랙야크 INC 주구장창 아무도 그 어떤 전문가님들도 건설 유통 내수주를 얘기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대표님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수주가 갑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수주도 사실 이 블랙약 INC는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경기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수 부양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수 관련주들은 대부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상당히 좀 많이 견조하게 잡혀 있고 가격이 싼 편이라서 정책 영향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니까 투자를 하셔도 굳이 실패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님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내수주 분명히 재미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블랙야크 INC도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건설 쪽도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신고가 쳤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 쪽이라든지 내수 쪽 계속해서 분위기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종목 보지 마세요. 지금 블랙야크 INC까지는 현 시점에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었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런 종목 부러워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종목의 수익 나오실 수 있게 저희가 종목 선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게다가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최근에 단기 공략주들도 쏠쏠하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방송 시간 23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장중의 대응과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선물 받으러 3교시 진행해 볼 텐데요.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지금 꼭 사야 되는 종목 저희가 매수매도 손절까지 확실하게 적어서요.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 좀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 대표님 첫 번째 아까 1교시 때 진도에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로봇 쪽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로봇 진짜 좋아하는데 좀 물려 있어요. 이 로봇주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시장의 기대감이 시장 현실보다 너무 앞서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어떤 시각으로 로봇 산업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로봇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로봇 산업이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를 선도하는 흐름은 좀 분명하다라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에 관련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을까 싶었는데 또 거기에 대비해서는 또 올라가는 종목은 또 올라갔거든요. 그럼 지금의 이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우리가 일본, 중국 막 얼마나 이 전 세계에서 우리 회사가 좀 장악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의 성장주의 대표적인 이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이나 AI 쪽은 뭐 무조건 투자하면 좋은 쪽이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맞는 주가 흐름이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뭐 그 로봇주가 지금 관련주가 다 꼽아보면은 거의 80개 가까이 됩니다. 주식시장 우리나라에서만요. 그래서
그 많은 종목 중에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별로 시원찮은 종목도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 이거 참 고민이 많을 네. 수밖에 없고요. 사실 뭐 로봇이라고 우리가 이제 막연히 생각해 보면은 영화 같은 데서 봤을 때 그 막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런 로봇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을 하는 로봇팔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로봇이라는 게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그리고 주식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로봇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업종인 건 맞는데, 이 주식에서 오면은 안 오르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해서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크게 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게라도 분명히 한 번씩 두 번씩 오른 종목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사실 너도 나도 다 로봇 얘기하니까 거기에 다 샀다가 물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로봇주라서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들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질 않는다. 이런 종목들을 투자해서는 큰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봇주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단적인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클로봇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또 시멘스 같은 종목들은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책임지는 그런 회사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생소한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없어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막 2배, 3배씩 올라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들도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개인 투자자의 그 물려있는 수량도 많고, 또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잘 안 오르는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이제는 좀 안 오르는 종목들이나 새로운 종목들에 좀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소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역시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시는 게 좋냐면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로봇이 수익이 난다는 건 맞는데 언제 나냔 말이죠. 그래서 그건 너무 지금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고 바이오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돈을 좀 벌고 이제 실제 수익성을 내는 기업들을 고려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수익성을 얘기하자 보니까 이제 뭐 청소기를 하는 뭐 이런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수익 좋잖아요. 그리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서 이제 뭐 컨테이너를 박스나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그 지게차용 팔레트 이런 걸 밑에서 들어 올려서 이동하는 그런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택배 물류 회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컨테이너 롤러라고 하죠. 그런 롤러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막 분류를 해주는 그런 로봇들, 이런 로봇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먼 미래에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은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안 오르는 종목들, 이런 걸 좀 노리시는 게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로봇 투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30년까지 1,560억 달러인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시장 확대성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로봇도 굉장히 관련주가 많아요.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자율 이동 로봇, 뭐 의료 로봇까지 로봇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의 주가가 약간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 종목 자료주의 수익률은 저희가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투자는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로봇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 지금 꼭 사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올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죠? 저희 하나, 네, 둘, 셋 준비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일단 우리 보시다시피 대표님 인증 한번 해주세요. 저희 네, 지금 제가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시다시피 생방송 도중에는 종목명이랑 매수 매도 손절을 지워놨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지금 열심히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종목 자료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지금 올려서 인증을 해주고 자, 있으신 것 요렇게 같은데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셨죠? 핸드폰으로 바로 저희 대표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웬일이에요. 다 가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함께 하시는 순간 바로 오픈해 드렸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요. 8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딱 이 종목 콕 집어서 얘기했으니까요. 뭔지 너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들어와 보셔서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로봇 관련주는 하나 정도는 내 포트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게 상장한 지가 좀 얼마나 됐죠? 네, 대표님?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달 그쵸. 조금 넘은 상태니까 이런 역시나. 종목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시세를 크게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를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볼까요? 차트적으로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해서는 뭐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용 로봇도 있고 뭐 우리 가전 제품용 로봇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동화 시설에 들어가는 로봇도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자동화나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에 그 분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상 속의 어떤 로봇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왜냐하면은 로봇이라고는 하지만은 납작하게 판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은 그 지게차용 팔레트 밑에 들어가서 들어올려 가지고 자기가 이동을 하는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택배 물량 같은 거 이런 거 분류할 때 보면은 택배 물량이 쭉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것도 밑에 이제 그 롤러가 어떤 특정 방향을 움직이면서 그 이동하는 물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분류를 해주는,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런 로봇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로봇의 일종입니다. 어떤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최근에 뭐 좀 많이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업체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화재 진압용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걸어다니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뭐 험지를 달릴 수 있는 바퀴를 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화 용제라든지 소화기를 달고 가면서 뭐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형태의 그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고 바로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제작하고 또 생산하는 그리고 연구 개발하는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시세를 낸 적이 없어요. 사실 로봇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왔어도 어떤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지만 어떤 종목은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연구 개발만 가지고는 이슈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이 기업은 그래도 수익성도 있고 또 모기업이 유진그룹이라는 상당히 큰 기업이 모기업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뭔가의 소방 로봇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독점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들이 두 자릿수 대 빨간불입니다. 종목만 알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얼만큼의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서 두 자릿수 대 빨간불을 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대표님이 그걸 제일 잘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쏠쏠하게 저희가 중간중간 얘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12분 남았습니다.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굉장히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은 메타버스에 매자도 안 나오고 있는 시기거든요, 대표님.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좀 소외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엔터주하고 또 엮이면 또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두루 있단 말이죠, 대표님. 근데 메타버스는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가능성도 크고 또 실제로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성장도 한 15%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는 개념도 메타버스가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우리가 챗GP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인공지능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의 사실 뭐 그 접근성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뭔가 시각적인 게 없어요. 분명히 인공지능을 대하면서 뭔가 좀 지능이 있는 존재 같은데, 근데 이게 검색 엔진하고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항상 이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뿐만이 아니라 뭔가 안내 메시지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각 효과를 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메타버스가 이제는 점점 더 커질 거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홀로그램식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누군가 얘기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성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봤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아니면은 글쎄요 투자자들의 관심만큼은 요즘은 좀 많이 처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주가를 보면은 글쎄요 그다지 별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한 2, 3년 전에 반짝했다가 이걸로 끝이라는 얘기가 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가격들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는 한 번쯤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도 됐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많이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물벽이 적은 것도 장점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를 뭐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 말고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쪽에 그 시각 효과를 위한 장치로서도 사용돼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실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메타버스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얘기를 드렸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지금은 많이 적어져 있습니다. 개인 비중이 많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이기도 네. 하고 또 상대적으로 오를 때 쉽게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한번 노려보자는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우리가 또 미리 좀 선점을 해봐야 되는 만큼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은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시기와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만큼 메타버스 관련주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주가가 이상하게 잘 안 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 매력도 자체가 상당히 지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크게 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꼭 사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자, 네. 하나, 둘, 셋. 짜잔! 자, 메타버스 관련주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바로 인증해 주셨어요. 대표님이 바로 인증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많이 못 올라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차트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근데 현 시점에서 그래도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오려는 모습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보시다시피 종목명과 매수매도 손절 지웠지만 실시간으로 바로 올려드렸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아래에 있는 하단의 QR 스캔 입장하시면 바로 올렸으니까요. 두 번째 종목 자료집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한번 봅니다. 메타버스를 지금 보자. 어떤 종목일지. 이거. 대표님. 이 종목이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이게 거의 뭐 대장 아니었나요, 대표님? 완전 대장주였었죠. 네. 근데 그 이후로 너무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오. 그래서 지금은 가격대가 거의 옛날 비해서는 글쎄요. 이런 표현을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거저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네. 날 정도로 가격이 쌉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가격이 좀 거저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한데
상당히 지금 저 많이 빠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저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고요. 바닥을 잡았을 때 좀 거래량이 나온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메타버스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시죠? 굉장히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임팩트 있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장주였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크게 거저 들어가서 충분하게 수익권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시간 6분 남았지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전에만 입장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대표님 많아야 세 종목 가지고 오시는데 그 세 종목의 수익이 이렇게나 좋아요. 게다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 자료집이었던 SK 이터닉스는 몇 번이고 들어가도 수익화를 시키고 계시죠. 자, 이번에도 두 가지의 종목 선물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확인하시고요. 명확한 타점까지 꼭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기다리던 오늘의 히든 종목을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히든 종목은 사실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많이 다뤄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태양광 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순 태양광이 아니라 이 기업은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룹사의 한 종목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우리 공부방에서는 제가 단타 종목을 거의 매일 드리거든요. 그 뭐 종목 그 나간 것만 해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방송에서만 소개드린 종목들만 수익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서 소개한 종목은 여기서 언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드리면은 요번 2, 3주 사이에 상한가를 친 종목만 대여섯 개를 잡아드릴 정도로 매수를 많이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방산주가 지금 사실 실적 성장을 배경으로 장기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처럼 실적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 상승을 상당히 크게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로 지금 사버리면은 상당히 좀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조정을 기다리거나 좋은 타이밍을 좀 참고 기다렸다가 그때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많이 다뤄야 될 종목이고요. 태양광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 태양광이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관세 전쟁을 벌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보복성 관세를 3,400%를 때려버렸어요. 네. 이건 사실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나 아니면 태양광 패널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미 미국에 이미 가정용 소비자용으로 뭐 공급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니까 실적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좀 빠르지만 미리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이걸로만 얘기하긴 태양광이 뭐 그래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트라도 살짝 한번 볼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예. 네.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군요.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이 종목에 어떤 게 자. 있을지.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차트 띄웠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최근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지금 보시면은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냄새 맡고 매수 들어오면 이건 거의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계속 상승세를 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동남아로 우회하는 중국에 관련해서 태양광 제품에 최대 3,400%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들의 흐름이 최근에 좀 주가가
주가가 올랐죠. 그런데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특히나 이 미국에선 공장이 있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제일 핫한 그룹주 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 공략주 요새는 거의 매일 나간대요. 근데 상한가만 5개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기 공략주의 승률도 좋고요. 이 종목이 어떤 거에 있는지도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 1분 남았지만 입장해 주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의 시장 5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주식시장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